네, 안녕하세요. 가족의 전당입니다. 이건 지금 페라가모 서류 가방인데요. 보건일이라는 것은 참 전국에서 아주 다양한 일이 택배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기술력만 좀 알려지면은 일은 많아요. 지금 이 제품은 통가죽 느낌의 가죽으로 만든 제품이고 가장 큰 문제가 이 손잡이에요. 손잡이가 다 닳았죠. 보기가 좀 안 좋고요. 이제 이걸 이제 손잡이 단면을 하고 복원을 하고 이제 염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깨끗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앞부분은 가죽이 민자의 통가죽 같은 느낌이다 보니까 스크래치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커버를 해드려야 되고 이 모서리 부분 모서리 부분은 어느 가방이나 뭐 완전히 멀쩡하다고 볼 수는 없죠. 어떤 분들은 복원을 하면은 또 안 떨어지나요? 하는데 안 떨어지는 가죽이 있어요? 없죠. 자동차도 색이 변하고 그러는데 그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복원을 하고 염색을 하면은 어느 정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복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업장으로 가서 염색 과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아까 떨어졌던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복원을 해놨습니다.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작업을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복원을 하기 전에요, 손잡이 단면 이런 데는 먼저 해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약품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일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염색을 먼저 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에 염색약이 먼저 묻었다는 거죠. 염색약이 묻은 상태에서 단면 약품이 잘 안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원 염색을 하기 전에 손잡이나 이런 단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먼저 해줍니다. 그러면 염색을 한번 해볼게요. 단면 먼저 해놓고 지금 여기 모서리 부분 있죠? 떨어진 부분, 모서리 이런 부분도 지금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떨어져 있었는데 모서리 부분도 지금 복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1차 복원을 해놓은 상태고 이걸 이제 염색을 하는데 염색을 할 때는 웬만하면 붓에 힘이 좀 있어야 돼요. 붓으로 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옆면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부분이요. 색감의 차이가 확실히 나요. 그리고 기본적인 1차 염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식에 단추 이런 데에 묻는다고 하더라도 잘 지워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여기 지금 이 아래 부분하고만 비교를 잠깐 해봐도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죠. 원래는 혼자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도 이렇게 벌려서 고리 부분도 벌려서 작업을 해줍니다. 이런 그 바느질감 실밥 라인까지 꼼꼼히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염색이 잘 들어갈 수 있게요.
드라이로 잠깐 염색을 했는데도 확실한 차이가 있죠. 이런 부분하고 이렇게 보시면 뒷면도 보면은 염색을 방금 해준 옆면하고 이 뒷면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염색을 할 때는 실 바늘땀까지 넣어줘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게 이제 건조 과정에서 좀 급할 때는 드라이를 쓰기도 하는데, 드라이로 말린다고 하더라도 녹으면서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잘 다시 다 닦을 거니까요. 그러면 제가 옆면을 잠깐 염색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면 모서리, 사진에 아까 봤듯이 이렇게 모서리가 해져 있었던 부분, 이 면을 염색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건조를 하고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쪽 면이 아까 사진에서 봤던 떨어진 부분인데, 제가 붓으로 이렇게 염색을 해도요, 대충 설렁설렁 하는 것 같아도 어디가 물기가 좀 많은지 어디가 뭉쳤는지 그런 걸 다 보면서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염색이 골고루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잡이 부분도
이거를 약품의 양을 잘 확인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어딘가가 뭉쳐 있으면 그게 통째로 떨어집니다. 나중에 건조를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펴졌는지 확인을 하면서 염색을 해줘야 돼요. 자, 이제 바닥면 했고 옆면 했고 제가 손잡이까지 해놓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손잡이를 아까 보면 희뜩희뜩하게 벗겨진 부분이 이제 없죠. 그러니까 이제 약품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한 번 해놓고 2차에서 마감을 하는 게 있고 3차에서 마감을 하는 게 있고요, 1, 2, 3차까지 작업을 해준 후에 마감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죽마다 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그 문제가 바로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복원일 공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예품도 저도 지금 벨트를 주문 제작을 만들고 있는데, 무슨 일이든 그냥 그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손님들이 사용을 했을 때 복원을 하든 공예품을 주문을 하든 좀 오래 쓸 수 있게 해주면 좋은 것이죠. 꼼꼼하게 안 보이는 부분까지 염색을 해줍니다. 뭐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막 바르는 것 같은데, 희석을 하는 요령, 그리고 바를 때의 양, 그리고 붓을 어느 정도 눌러서 하느냐, 그런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품마다 다르고 가죽마다 다르고 좀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이 넓은 면 있죠? 넓은 면, 이 면을 해볼 건데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은 이런 스크래치가 보이지만 염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깨끗해 보이고, 여기 지금 차이가 확실히 보이시죠? 광택이 있고 없고 차이. 그러니까 탈색이 오는 것은 뭐 막을 수는 없는 거지만은 최대한 깨끗해 보이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언뜻 생각하면은 좀 큰 붓으로 후딱후딱 하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붓에 힘도 없지만은 꼼꼼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당한 크기의 붓으로 저는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 마감 염색을 할 차례인데요. 염색 약품은 항상 잘 저어줘야 됩니다. 특히 여름 같은 때는 침전도 많이 되고 굳어가기 때문에 희석도 적당히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저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면은 좀 뭉친 것이 있는지, 덩어리 형식으로요,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잘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양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을 한 후에 염색을 시작을 합니다. 이 옆면을 먼저 보여드리면요. 지금 현재는 1차 염색을 했을 때 약간의 그 뻑뻑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을 없애주는 거죠.
이 밑면도 마찬가지로 염색을 해주게 되면은 매끈해지는 거죠. 자, 여기가 이제 좀 지금 장갑을 끼고 봐도 좀 부드럽습니다. 이쪽 면보다는. 그리고 이제 아까 모서리 떨어졌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전부 복원을 해서 염색을 하니까 아무 이상이 없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염색 마감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1차 염색을 했을 때는 약간의 뻑뻑함이 있고 좀 따뜻하거나 여름 같은 때는 끈적임이 생길 수가 있는데 2차 염색까지 하면은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원래 만들어진 가죽처럼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오늘은 페라가모 서류 가방을 복원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렸습니다.